안녕하세요, 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01k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이디를 만드는 것부터 문서를 확인하여서 나의 불이익 금액이 얼마인지, 얼마나 매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401k 계정과 펀드에 들어가는 수수료 등은 얼마나 드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또한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고르는 법까지 영상 하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401k 시작하는 법을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변경된 점이라든가 다른 점을 비교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401k는 스탠다드 웹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스탠다드는 보험이나 은퇴계좌, 투자계좌 등으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요. 나중에 여러분의 고용주가 이 스탠다드 회사를 쓰거나 다른 회사를 이용해서 401k, 403b 등이 이용이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어느 정도 감만 잡고 계셔도 도움이 되니까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회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베네핏이 일찍 시작하는 회사는 첫날부터 401k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의 회사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그때부터 베네핏이 시작됩니다. 401k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메일이나 편지로서 문서를 받을 건데요. 이 문서에 보면은 이 웹페이지로 가서 어떤 메뉴를 클릭하여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샘플 역시요. 스탠다드 웹페이지로 가셔서요. 처음에는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Enroll in my plan을 클릭을 하여서 아이디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Enroll in my plan, 401k 플랜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웹페이지에 왔고 아무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Create 온라인 어카운트를 이용하여서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여서 정보를 보고 설정을 바꿀 수 있도록 아이디를 만드셔야 됩니다. Create 아이디를 클릭을 하시고요. 계정을 만들려면 첫 번째는 이름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first name, last name, 그리고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요. 위에 입력한 전화번호가 핸드폰이라면요, 모바일 폰이기 때문에 yes를 클릭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입력하시고 다음에는 온라인 아이디를 만드셔야 됩니다. 본인께서 쓰시는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고요. 다음은 암호를 설정을 하시는데요. 여러분의 은퇴와 관련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외울 수 있는 복잡한 암호를 이용하셔서 만드셔야 됩니다. 대부분 웹사이트에서 숫자를 넣어라, 특수 기호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암호를 입력하시고요. 다음 칸에서는 이 암호를 제대로 입력하였는지 다시 한번 입력하신 다음에 Continue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ctivate 어카운트, 계정 활성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 보여줬던 이메일 주소로 링크를 하나 보내주게 되는데요. 등록한 이메일이 맞는 건지, 이 이메일이 나에게 속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로 가셔서 1분 정도 기다리시면 확인 메일이 올 건데요. Activate My Account를 클릭하셔서 다시 401k 웹사이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로 날라온 버튼 혹은 링크를 클릭하셔서 웹사이트로 왔으면요. 방금 만드신 유저 아이디와 암호를 이용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401k, 403b 웹사이트마다 다를 것인데요. 그림과 같이 이용 약관 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동의를 하신 다음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 암호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요즘은 사이버 세큐리티다, 신분 도용이다, 이슈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중 암호 설정을 하라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입력하신 전화번호로 텍스트 메시지를 받거나 이메일로 정보를 받거나 전화번호로 정보를 받는 것인데요. 여러분께서 편한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텍스트 메시지로 받는 게 아무래도 제일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중 암호를 선택을 하시면요. 첫 번째 화면에서 여러분의 아이디와 암호로 로그인을 하시면요. 다음 화면에서는 입력하신 전화번호로 보통 6자리 숫자 코드가 오게 됩니다. 전화기를 확인하여서 텍스트 메시지가 오면은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받은 코드를 입력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중으로 암호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들어가 있는 은퇴 계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중 암호를 설정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랑 브라우저를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이 역시 보안을 위한 하나의 장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컴퓨터가 여러분의 개인 노트북이라면요. 지금 이 컴퓨터랑 내가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를 신뢰하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시거나 남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금 이 세팅을 하고 계시면요. 이러한 옵션을 체크를 하지 말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Add 서비스라고 하여서 401k 회사 웹페이지에 아이디는 만들었지만 나의 고용주와는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름이랑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만 적어 놓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고용주의 은퇴계좌 정보와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생년월일과 집코드 그리고 소셜 넘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회사에 입사한 지 어느 정도 기간이 되었고 이제부터 401k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용주가 정보를 제공하여서 이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되어 있으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타이어먼트 어카운트, 은퇴 계좌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소셜 넘버와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는데도 진행이 되지 않거나 정보가 없다고 하면은요, 고용주의 인사과에 연결을 하여서 문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보를 입력하셨으면은 Add 서비스 버튼을 클릭하여서 은퇴 계좌를 활성화시킵니다. 401k 회사에서 고용주로부터 정보를 받았고 준비를 해 놓은 상태라면은요, 소셜 넘버 등을 입력하였을 때 은퇴 계좌와 연결이 완료될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처음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금액이 0이고요. 몇 퍼센트를 넣을지도 0으로 되어 있고요. 수익률 역시 0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Go to my account를 클릭하여서 내 계정에 관한 정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탠다드 401k 웹페이지의 화면으로 왔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추가 정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보시는 것은 Beneficiary Information 401k의 수혜자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불의의 사고가 있었을 때 이 401k를 누구에게 전달해 주냐라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배우자라든가 부모님, 형제 자매의 정보를 입력하여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토매틱 리밸런스라는 것인데요. 설정한 목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0% 주식을 가지고 있고 40% 채권을 가지고 있도록 설정을 해 놓았는데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아져서 퍼센트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요. 설정한 비율에 맞게 분기마다 혹은 6개월, 1년마다 자동적으로 이러한 비중을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설정한 목표에 따라서 기계가 자동적으로 밸런싱을 해주기 원하시면 이러한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면서 세팅을 하시려면 별도로 오토매틱 리밸런싱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스탠다드 401k의 메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오버뷰를 보시면 내가 401k에 그동안 얼마가 쌓여 있는지, 수익률이 얼마 되는지 등의 개략적인 정보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이 어카운트에서 내가 페이첵을 얼마 받을 때마다 얼마를 넣을 것인지, 어떤 종류의 펀드에 돈이 들어가게 될 것인지 이러한 각종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이 플랜에서는 내 401k 플랜에 베네핏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회사가 매치는 얼마나 해주는지,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등의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닝 툴에서는 여러 가지 투자에 관한 계산기라든가 정보 등이 있는 것인데요. 우선 마이 어카운트를 가기 전에 마이 플랜을 클릭하여서 이 401k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정보를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플랜을 가시면 각종 문서가 있는데요. 펀드가 바뀌었다, 수수료가 바뀌었다, 이런 각종 문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부분 플랜 하이라이트와 썸머리 플랜 디스크립션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서를 클릭해서 이 회사의 401k는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서를 보시면 컨트리뷰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프리텍스라고도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니까 로스 역시 제공을 한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세전 금액으로 넣는 트레디셔널 401k도 가능하고요. 세후 금액으로 돈을 넣는 로스 401k가 되니까 지금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트레디셔널로 가거나 지금 소득세를 다 내게 되지만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돈을 찾을 때 조금 더 자유롭게 돈을 찾을 수 있는 로스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돈을 불입할 수 있는 미니멈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미니멈 같은 경우는 0%니까 401k를 안 하고 싶으면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맥시멈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돈이 증가되게 되었죠. 25,500달러까지 넣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세 이상은 추가 6,500달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50세 이상은 27,000달러가 불입 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을 보시면은 Contribution equal to percentage of your salary deferral. 내가 봉급을 받을 때마다 일정 돈을 떼어 놓는데요. equal이라고 했으니까 동일한 퍼센트로 매치를 해주는 거니까 바로 100% 매치가 되겠습니다. 내가 봉급을 받을 때 1%를 401k에 넣으면요. 여기에 동일하게 나의 고용주는 1%를 넣는 것이 되겠고요. 내가 3%를 떼어 놓으면 고용주의 매치는 3%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내가 매치를 늘릴 때마다 계속 동일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리미트, 즉 제한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페이롤을 받을 때마다 6%를 넘어가면은 그 이상은 매치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니까요. 고용주가 매치해주는 최대 한도는 6%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6%를 내면은 고용주가 6%를 넣어서 총 12%가 401k에 페이첵마다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내가 1%를 더 늘려서 7%를 하면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6%에서 멈추기 때문에 이때는 총 페이첵의 13%에 해당되는 돈이 401k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용주의 매치 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은퇴 계획을 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고 또 제한이 하나 있는데요. 매치하는 금액이 8,700달러가 최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14만 5천 달러의 연봉을 받을 때 6%가 8,700달러가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연봉이 높을 경우에는요. 6% 계속 매치를 받다가 연말 정도가 되었을 때 매치 금액이 8,700달러에서 끊기게 되고요. 그 이상부터는 고용주가 더 이상 보태주지 않게 됩니다. 많은 회사가 퍼센트로만 제한을 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 그리고 금액으로도 제한을 해놓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베스팅이 되겠습니다. 베스팅이란 것은 고용주가 매치해준 금액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되느냐는 것인데요. 대부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한 다음에 이러한 베스팅 비율을 늘리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2년 이하로 일을 했으면은 고용주가 매치해준 금액의 0%, 즉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20%씩 늘어가게 되는데요. 그동안 내가 넣은 컨트리뷰션 금액에 추가를 하여서 고용주가 더해준 매치 금액까지 100%로 가져가려면은 6년 이상을 일해야지 모든 금액을 다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직원들을 조금 더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채택을 하는데요. 조금 더 베스팅 스케줄이 좋은 회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근속 연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100%다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2년 미만으로는 0%, 2년 지난 후부터는 100% 이런 식으로 방식을 채택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직, 퇴사를 생각하실 때 어중간하게 물려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몇 주만 더 일하면 그 다음 해부터는 내가 6년 동안 일한 것으로 된다. 이렇게 되면은요, 스케줄을 조정하여서 시간을 더 채워서 6년을 만들고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여서 베스팅을 다 가져오는 방식으로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B가 되겠습니다. 보통 401k 시작하실 때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보시지는 않으실 건데요. 여러분께서 401k를 봤을 때 알지 못하는 명목으로
수수료 등이 붙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 플랜 같은 경우에는 플랜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피, 관리 비용으로 하여서 401K에 저축되는 금액의 0.1%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각 펀드에 관련된 펀드 보수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가 있습니다. 뱅가드 펀드 같은 경우는 0.04%로 굉장히 저렴한데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스탠다드 에셋 베이스드 피라고 하여서 자체적으로 0.22%를 추가하여서 펀드 유지 보수 비용이 0.26%로 증가하게 됩니다. $1000를 넣어놨다고 했을 때 2불 $60가 1년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큰 금액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위에 보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0.1%의 금액을 가져가고요. 각 펀드마다 0.2%를 추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0.3%를 추가로 더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금액이 쌓이고 쌓여서 계속 불안하게 되면은 정말 무시 못할 수준으로 금액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들과 비교하여서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스탠다드 플랜 자체는요, 회사에서 매치해주는 것이 퍼센트뿐만 아니라 금액으로도 제한이 있고요. 매년마다 20%씩 올라가는 베스팅 역시 적용이 되고 있으며 401K를 관리하는 스탠다드에서 추가로 피를 징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플랜 자체는 아닙니다. 다음은 이외의 각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200, $75, $150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서 조금은 놀라셨을 건데요. 이전 화면에서 보여줬던 0.1%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수수료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론을 신청하였을 때는 $150를 내야 된다. 돈을 꺼내거나 롤오버 등을 신청하였을 때는 $75를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문서랑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때 한 번 일어나는 금액이 되니까요. 이러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셨던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퍼센트 매치를 해줍니다. 6%를 내면은 6% 매치를 해주기 때문에 매치해주는 것 자체는 좋고요. 또 그림에서 잠깐 보셨다시피 뱅가드 S&P 500 펀드도 있기 때문에 펀드 선택권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요. 401K 관리비로 0.1%를 내야 되고 각종 펀드에도 0.22%를 추가하여서 수수료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이러할 경우에 예전 회사에 있던 401K에 굉장히 많은 돈이 쌓여 있으면요. 이전 회사의 401K를 지금 회사의 401K로 롤오버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전 회사에 오래 다녀서 401K에 몇십만 달러가 있는데요. 이것을 관리하기 편하게 하시려고 지금 회사에 롤오버를 하였는데 나중에 체크를 해보니 지금 회사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피를 매기게 되면요. 적게는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1000가 넘어가는 금액을 수수료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수수료랑 서비스 등을 잘 비교해 보시고요. 이전 회사에 있던 401K를 그냥 놔둘지, 지금 회사로 가져올지, IRA로 롤오버를 할지 잘 생각하셔서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요. 최근에 본인께서 다니시는 회사가 2년 이하면 역시 베스팅을 안 해주는 403B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은퇴 계획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소개해주는 회사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분이셨는데요. 조금 비슷한 베스팅 플랜을 가진 플랜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게 되었는데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만약에 2년 뒤에 이직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되시면은요. 이럴 때는 수수료가 써고 본인이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IRA를 먼저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6000 이상으로 더 투자를 하시기를 원하시면요. 비록 수수료가 조금 있고 나중에 회사가 매치해 주는 것을 다 못 가져갈 가능성이 있더라도요. 이럴 때는 401K를 그래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적립을 하면서 절세를 받거나 나중에 편히 꺼낼 수 있는 로스 비중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이렇게 불어나게 되는 금액과 이익이 401K 회사에서 가져가게 되는 수수료보다는 훨씬 더
큰 이익입니다. 작은 수수료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더 크게 불어날 큰 그림을 보면서 꾸준히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컨트리뷰션, 회사의 매칭, 그리고 각종 수수료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직접 내 계정으로 가서 불이익 금액을 조정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것인데요. 컨트리뷰션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컨트리뷰션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동그란 버튼을 클릭하여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퍼센테이지를 조정을 하시거나 직접 입력을 하여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1k 회사에 따라서 퍼센트가 아니라 직접 금액을 입력하여서 조금 더 세세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회사도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이 스탠다드 회사는 퍼센트로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리텍스 트레디셔널로 넣는 것이 좋을지 로스로 넣는 것이 좋을지는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서 세금을 많이 내시고 조금이라도 소득 공제를 많이 받아서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크도록 하시려면요, 트레디셔널 프리텍스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사회 초년생이어서 나중에 일을 하면서 봉급이 계속 더 높아지거나 현재 소득이 낮을 경우에는요, 소득이 낮아서 세율이 낮을 때 미리 텍스를 내서 로스 금액을 많이 쌓아놓고요.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서 돈이 많이 불어났을 때 세금에 상관없이 돈을 찾을 수 있는 로스에 넣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가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반반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 백도어 로스 IRA를 계속 없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로스로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을 때 이 기회를 최대한 잡는 것이 조금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계 소득이 높더라도 고용주를 통해서 로스 401k, 로스 403b를 하실 수 있으면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하여서 로스 비중을 지금부터라도 늘려놓는 것이 좋은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6%를 냈을 때 6%를 매치해 줬기 때문에 로스로 6% 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베스트먼트를 클릭해서 어떤 펀드에 돈이 들어가게 되는지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 인베스트먼트 버튼을 클릭하여서 어떤 펀드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지 설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우선 포트폴리오를 6개를 만들어 놓아서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1 같은 경우가 가장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되겠고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조금 더 공격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포트폴리오를 보면은요, 포트폴리오 1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시면은 반드, 채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러한 채권 펀드에 벌써 50% 가까이 들어가 있고요. 또 스테이블 에셋 펀드라고 해서 이거 역시 채권에 넣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뱅가드 500 펀드에 5%, 인터내셔널 펀드에 5%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80%가 들어가 있고 주식 20%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은퇴를 앞둬서 최대한 돈을 안전하게 보존하시려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포트폴리오가 되겠고요. 포트폴리오 6번을 보시면 뱅가드 500 펀드에 28%, 인터내셔널 펀드에 25%, 이외 중견기업이랑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회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식 100%로 이루어진 굉장히 공격적인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회사에 지금 입사를 하여서 아직까지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서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신 후에는요, 개별적으로 펀드의 퍼센트를 조정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퍼센트를 조정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께서 설정하신 퍼센트대로 페이첵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이렇게 컨트리뷰션 된 돈은 정해진 퍼센트에 맞춰서 그 펀드로 들어가게 되어서 투자가 시작되게 됩니다. 한 가지 명심할 점은요, 투자를 할 때는 오랜 시간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특정 펀드가 수익률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고 다른 펀드는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너무 짧은 시간에 보면서 평가를 하셔서 이래저래 바꾸게 되면은 오히려 효율이 더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은 느긋하게 바라보시면서
꾸준하게 투자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욱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스탠다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 웹사이트를 이용하여서 회사에서 제공한 401k 플랜 베네핏을 보는 것과 컨트리뷰션 금액을 설정하고 포트폴리오 펀드 설정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